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식을 갖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패배한 게 그렇게 배가 아픈지 계속 윤석열 당선인에게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식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3억여 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 만찬을 외부 행사장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는 데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민주당 정권은 굉장히 검소한 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호중 민주당 당대표, 그러니까 공동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대해 국민 마음을 헤아려 달라, 간소하게 치러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진시황까지 나왔습니다. 차기 정부 시작을 앞두고 웬만하면 지적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면서 진시황의 즉위식도 아닐진데 윤석열 당선인의 초호합한 취임식에 국민의 한숨이 깊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소박하고 검소한 취임식으로 한숨 짓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자, 33억 원의 예산. 이거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빼서 쓰는 걸까요? 자, 오늘 박주선 전 의원,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인 박주선 전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33억 1,800만 원이 취임식 예산인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 돈 누가 책정했을까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예산 33억 1,800만 원은 놀랍게도 2021년 정기국회에서 책정한 액수입니다. 2021년 정기국회가 이 대통령 취임식이 2022년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취임식 예산을 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자기들이 한 번 더 대통령 할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아무튼 이자들은 뭐 아우 이거 우리가 또 하는데 돈 좀 써야지, 33억.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만에 하나 가정합시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소리 했겠습니까? 자, 33억 1,800만 원. 이거는 민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정해놓고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아 이거 호합판이다, 진시황이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정도로 많이 책정됐을까요? 역대 대통령 취임식 예산과 비교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분만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왜 떠들까요?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 당선인한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억 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5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억 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33억여 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트집 잡습니다. 게다가 지들이 만든 게 33억 원입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은 이 말로서 자폭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판을 자꾸 하는데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들이 한 게 33억 원 아니냐, 이 나쁜 인간들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외부에서 왜 하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안 들어갑니다. 게다가 5월 10일 날 취임식과 함께 청와대는 개방되는데 그 파티를 즐기는 국민들한테 윤석열 당선인이 만찬한다 그러면 또 경호, 보안, 뭐 외빈 초대, 외국에서 대사들도 오고 뭐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정말 저질스러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주선 위원장 오늘 CBS 라디오에도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을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 개방 행사날이 바로 5월 10일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빈 경호 때문에 오후 한 2시부터는 다시 차단이 된다. 그러다 보면 오픈 행사가 또 빛을 잃게 된다. 시민 불편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경호 보안이 비교적 용이한 겁니다. 또 하나 이 액수도 그렇습니다. 아니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든다. No.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동안 무슨 회의한다고 도시락 시켜 먹고 할 때 그게 뭐 10만 원이네 20만 원이네 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실제 한 10만 원 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청와대에서 무슨 요리 무슨 초호화 코스 요리로 해먹으면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도 뭐 누가 오면 뭐 언론에 기사 났습니다. 이거 뭐 독도새우에 뭐에 청와대에서 먹거나 영빈관에서 먹거나 실제 먹는 이거 값은 그 차이 없습니다. 다만 대관료는 필요하겠죠. 청와대에서 하면 돈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관료가 그렇게 큰 돈일까요? 아무튼 이걸 보면 정말 트집을 잡으려고 민주당이 자폭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역대 대통령들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행사를 많이 한 이유는 경호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숙객들한테는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개방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청와대 안에서 또 이 뭐 파티를 하면 시민들이 못 들어갑니다. 자, 아무튼 이 만찬 비용은 제가 알기는 크지 않습니다. 자, 박주선 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을 하더라도 호텔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 영빈관에서 하더라도 대관료 정도 비용만 좀 보태주는 것이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비용 문제가 아닌 국내 최고급 호텔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비판이 제기된다고 이야기를 하자 박주선 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행사는 법에 정해진 국가 행사인데다가 외국 정상들 또는 외빈들이 참석하는 만찬이다. 포장마차나 텐트촌으로 갈 수도 없는 거 아니냐. 포장마차에서 합니까 진짜? 자, 아무튼 간에 이걸 보면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자기들이 패배한 데 대해서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지 이렇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